안녕하세요. 프리 토커 정호우라고 합니다. 굳이 상위 포지션에서는 인간에 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죠. 각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리더분들은 잘 듣는 책사들의 의견을 잘 듣는 그런 어떤 계층이 보통 상위 포지션의 계층이고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지혜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언가적 헬퍼적인 느낌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기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별력에 있어서는 관리자형 혹은 또 리더로서 정확하게 분별도 해주고 또한 집단성보다는 좀 더 큰 넓은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떤 종교 집단이나 어떤 그런 어떤 집단성이 집단 어떤 것이 더 큰 넓은 영역을 침범하거나 위배됐을 때 오히려 한 개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여성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15년 동안 표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그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일본에서 10년 전에 1인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였고 지금 한국에 꼭 1인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인 그런 어떤 시대인데요. 혼자 사는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일 겁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도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께서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유 방식이 중요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어떤 내가 불필요하게 책임지지 않을 영역을 책임지기보단 나의 자유로운 삶을 택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 또한 15년 전부터 독신자의 삶을 추구하였었고요. 그 삶이 더 자유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죠.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결혼하신 분들까지 서로 터치를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죠. 지나치게 어떤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좀 더 진보적인 어떤 분들은 함께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지만 개인 어떤 서재나 개인의 어떤 작업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개입을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가족으로서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그 어떤 서양인들은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잖아요. 노크를 하고 자신들이 키운 자녀라도 노크를 해주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그런 성향이 좀 더 진보적인 어떤 마인드의 어떤 사유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어떤 독립적인 어떤 개인의 독립성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또 그런 독립성을 존중해줄 때 가족으로서의 어떤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막 그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가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배자로서의 지배하겠다, 군림하겠다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평등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릴레이션십이 유지되는 건데 짓밟는 그 관계성은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그 오래전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방식의 리더십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짜 부모된 입장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강요를 하지 마셔라. 강요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더 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아라. 억압은 억압과 인공적이고 억압적이고 그 눌러버린 그런 어떤 속에서의 어떤 관계성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정서 파괴와 함께 분노와 함께 반드시 그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좋은 fathership이 뭐냐면 friendly 해야 돼. friendly 친구 같은 그런 권위가 오히려 더 존중받고요. 그것을 아는 그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자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어떤 분들이 아주 인격적이고 오히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존중해. 근데 막 억압하고 막 내리까고 막 그런 권위적인 과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어떤 정서적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고 권력자에 대해 대항심이 있고 혹은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시대의 어떤 교육 방식과 리더십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버려야 한다. 그런 어떤 입장이 저희 교육관과 인간관계가 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격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커피 아시죠? 커피에 담긴 철학이 있어요. 제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취득했는데요. 커피 콩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라는 것도 그 에스프레소 그 머신기 아시죠? 강하게 막 쥐어짜서 막 빠른 시간에 막 추출해버리는 그 인공적인 방식의 그
커피 전문점의 에스프레소를 먹어보면 아주 씁니다. 아주 쓴맛이 나고, 그 인생의 뒤끝 쓴맛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프레소 해버리면 에스프레소가 뜻이 그런 거예요. 밖으로 프레싱을 해서 밖으로 추출해내는, 막 억압을 하고 짓눌러 버리면서 뽑아내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나 그런 어떤 커피 콩을 통한 그런 에스프레소 어떤 아메리카노와 그런 것들은 아주 쓴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원두를 갈아서 드립 형식으로, 드립커피 아시죠? 드립커피를 따뜻한 물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과집 통해서 내렸을 때 아주 그 어떤 고소하고 커피의 그 어떤 은은하고 정말 맛있는 맛이, 자연스러운 맛이 납니다. 인간의 삶도 그러는데 커피는 안 그렇겠습니까? 커피 바리스타를 문제를 찍는 시험 문제가 암기력이 부족해서 잘못 시험을 치렀겠지만 저에겐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에 통하는 원리를 깨우친 인간이에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물과 아가 일체되는 물아 일체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 보통 리 출신들이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 나를 어떤 동일시하기보다는 좀 더 어떤 그 느끼는 감, 자연 친화감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탁구를 배우면 탁구가 내 삶이 되고요. 복싱을 배우면 복싱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컬을 배우면 보컬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철학이 돼요. 그런 인간이 저와 같은 흡수력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인간이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간들은 그 삶의 어떤 철학화 시키는 과정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할 때도 그 어떤 프린시플, 커피 추출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그 어떤 철학으로 받아들여요. 그거에서 제가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득도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도가 뭐냐고 막 하면 노자에 나오는 그 경구를 말하면서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런 개상망측한 소리를 짓거리시더는데요. 도는 그냥 도예요. 예, 도는 그냥 도입니다. 예. 길은 그 길이고요. 영어 단어 always라고 아시죠? always. way가 way가 이제 길이거든요. 누구나 그 길을 걷게 돼요. 그 도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 길만 판 전한길 역사의 어떤 역사 강사, 일타 강사가 아니라 역사의 일타 강사 전한길이 한 길만 판 분이 아니라 모든 길을 관통하는 원리를 깨우친 사람이죠. 그래서 always라고 부르는 거예요. always 영어의 뜻이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근데 우리는 always 항상 이렇게 외웠지만 always라는 것도 직역을 하면 모든 길들
이 always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은 always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항상 무엇을 하든 항상 아는 거죠. 존재하고 그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파퓰리즘 그루들이 도는 도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혹은 노자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나 진짜 도를 얻지도 못한 인간들이 도를 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죽임을 당한다, 혹은 뭐 그런 말들을 이제 개구라들을 치시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 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프린스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흔히 파퓰리즘 그루들한테 속아왔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유교 경전에도 상당한 그 거품이 존재를 하거든요. 유교 경전에도 상당한 그 거품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 거품을 싹 걷어내고 이제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어서요. 왜냐면 25년 전에 이미 그 대가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그런 인간들이 괜히 도를 뭐 신비하고 뭐 판타스크리하고 막 그게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추상적으로 막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분야의 그 통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이제 도를 얻은 사람의 자세이고요.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어떤 분들의 어떤 그런 행동과 어떤 행동 패턴을 봐서 그 다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메타 인지력이 만렙이고요. 저는 벌써 20년 전에 그 대학생분들한테 어떤 장래성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길을 같이 그 훤히 내다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참 그 어떤 그분들 모을 때는 그냥 뭐 기타를 뭐 배우려고 공부 잘하는 애가 괜히 기타를 배워가지고 기타에 좀 빠져버리면 뭐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겠구나, 이제 멀리 좀 한 10년을 내다보고 있었던 그런 유형이어서요. 벌써 20년 전에 10년을 내다보고 뭐 20년을 내다보고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그 나름 그 소규모 지도자의 그 행동이나 패턴들을 보면 훤히 보였어요. 그런 나 자신이 겸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냐면 그 감의 영역에 이르렀는데도 겸손하려고 나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일부러 그 소외되고 결핍된 그런 어떤 남자분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스스로 했어요. 왜냐면 나 자신이 그렇게 교만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정도까지 그 겸손함을 추구하였었죠. 그 당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그 실력자면서도 아주 겸손한 분들, 그런 분을 제가 가장 존경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찾아보면 있어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진짜 정도를 걸어온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제가 20년 전에 가장 존경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각 분야의 도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재생 명리를 욕심이 이제 재생 명리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제가 살인 교사 폭행도 당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 교사 폭행도 당하고요. 그 원불교 교주나 어떤 혹은 다른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한테 일부러 인간의 개 취급도 당하고 뭐 그런 어떤, 왜냐면 제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개 취급을 당했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가르쳐야 될 그 된 사람이죠. 완전 된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인간의 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 저를 가르칠 사람은 없었어요. 20년 전에도. 오히려 그냥 각 분야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진짜 가짜를 분별할 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정도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진짜 정도를 파봤다는 거죠. 그럼 각 다른 분야도 구체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듣다 보면 감이 와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감이 탁 와요. 그럼 그 분야의 파퓰리즘 그루랑 리얼 그루를 알게 되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스킬을 가르치는 자하고 사업 철학과 마인드를 가르치는 자하고 차이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또한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스킬만 공부하는 분들하고 워렌 버핏의 마인드, 철학,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대가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사업하는 방법 그것들을 안 가르쳐요. 철학과 마인드를 가르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그 너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이 좀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벌 자제분 자체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부의 3대 세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그 조직이나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3대 세습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겐 저주와 다름없어요.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말들은 들어보면 뭐 인문학적 소양은 있는데 그것이 소화되어지지 않고, 혹은 또 그분들의 또 말들은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깨우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부모님의 커리큘럼대로 경영 수업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들은 그 미국 사회에 자식을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창업해라, 난 니한테 그 사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모든 철학을 가르쳤다, 네가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해라, 성공 못하면 오지도 말라, 거기서 살아라, 그냥 뭘 하든 거기서 성공하든지 저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진짜 대가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뛰어난 어떤 권력자나 어떤 그런 어떤 부자들은 자녀를 몰래 어떤 다른 어떤 가정에다가 자기 자녀가 아닌 것처럼 키우거나 그런 어떤 방식을 택하는, 그 오래전 왕가도 그런 게 있었고요. 또한 그 아주 큰 부자들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면, 뭐 한국 재벌 자제분들이 뭐 자기 자제분들 뭐 내놓으면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그래서 뭐 우리는 온실에서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아직 그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 그 정도의 지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하지.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주변에서 물어뜯기 십상이죠. 미디어 재벌들은 뭐 자기네들 세습 부자니까 별로 안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국민성이나 대중성에서는 물어뜯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고급 지혜를 가지신 분은 자녀를 원래 그 일반인 가정이나 그런 데서 성장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공을 시키거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게 합니다. 진짜들은 그래요. 언론에 자녀로서 노출시켜버리면 늘 그 물어뜯고 막 그런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십이라는 것이 네거티브한 것은 엄청나게 그 전파력이 커요. 모든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보통 전부 네거티브거든요. 긍정적인 뉴스가 없어요. 뉴스거리는 거의 다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선동하는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오래전 그 고전 저작에서도 말하기를 진짜 그 스승과 리더들은 이렇게 언덕을 묵묵히 오르는 어떤 그런 길을 가르치고요. 가짜들은 삽시간에 선동질하는, 가짜들은 삽시간에 선동하는 네거티브, 연맥이기, 망신주기, 속된 말로 그 사기떼기 뱀 사기 여성들이 이게 잘 먹히거든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짓밟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만 진짜 스승과 리더들은 언덕을 오르듯이 차츰 성장시키는 그런 분들이 진짜 리더, 진짜 어떤 스승들이 보통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 방법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 그루들이나 그런 분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잠깐 동안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진짜들은 아주 심플해요. 보컬 레슨을 하더라도 위로 호흡을 들어 마시세요. 하품 할 때처럼 위로 호흡을 들어 마시고 그 호흡을 눈에 담는 연습을 하시고 벽에 점 하나를 찍어 놓고 그 점으로 소리 보내는 연습을 1달, 2달, 3달 연습하세요. 끝. 이게 끝이에요. 진짜 그루들은 그럴 겁니다. 근데 가짜 그루들은 성대를 이렇게 들었다가 뒤로 접었다가 막 운전을 했다가 막 소리를 뒤로 뺐다가 막 앞으로 뺐다가 막 그런 어떤 대도 안 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진짜들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인간이 제가 볼 땐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연습을 하는 인간은 저란 사람 인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한 연습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 연습을 견뎌내질 못할 거예요. 나 스스로가 의지력을 가지고 그 연습을 지속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지속한단 말이에요. 진짜 대가들한테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저의 삶이에요. 근데 가짜 구루들은 막 말을 막 희한찬란하게 막 요락하게 하고 막 목에 막 힘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일부러 목에 힘을 줘요.
그 진짜 그루들은 저처럼 일반인하고 말하는 게 별 그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부드럽잖아요. 가짜 그루들은 내가 보니까 하면서 막 하면서 뭐 그런 어떤 그루들은 거의 그 가짜들이 그러고요. 진짜 그루들은 저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성대에 힘도 안 주고요. 단순해요. 단순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귀한지를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선책이 뭐냐면 워렌 버핏처럼 나랑 한 끼 식사에 경매를 거는 거죠. 저와 한 끼 식사는 얼마 할까요? 한 100조 원 하겠죠. 저와 한 끼 식사는 한 100조 원 하겠죠. 100조 원, 한 500조 원 할 겁니다. 저와 한 끼 식사는. 근데 그 워렌 버핏은 이제 경매를 붙여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뭐 몇십억인가요? 하여튼 뭐 그래 어떤 경매 낙찰이 되긴 하는데 저와의 한 끼 식사는 거의 한 뭐 100조 원이 넘죠. 그 정도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사람들은 경험하기 전엔 모르고요. 그리고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면 너도 나도 다 알게 만들어 버리면 아주 값싸지죠. 그래서 성경 그 proverb 잠언서에서는 값진 진주를 개 돼지들한테 던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이제 성경 잠언서 proverb 구약 성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real wisdom 그루의 삶을 살아온 삶은 심리적 독립이 중요해요. 심리적 독립 상태가 이루어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그 개의 심정이 되면 그루의 말이 들려요. 아주 심플한 말인데도 그 말을 듣고 믿고 행동을 옮겨요. 그게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25년간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름 그루라고 하는 분들하고 그 분야의 어떤 뭐 대가라고 짓거리는 인간들 가운데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문화예술계에서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인기빨, 팔로워빨이라고 하죠. 그렇고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팔려지는 것에 신경 쓰는 그루들이, 팔려지는 것에 신경 쓰는 스승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박리담회식으로 너무 좋은 말 해주고 잠깐 동안 반가성으로 고음 짝짝 올려대고 그런 인간들이 잘 팔려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짜 리얼 그루를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리얼한 어떤 정도와 진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존의 그 이권 단체들한테 짓밟히고요. 어떨 때는 그런 기존의 이권 단체장들한테 거의 뭐 살해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협박도 당하고요. 뭐 저희 아버지는 이빨이 아래 위로 다 뜯기고 뭐 다리까지 부서졌는데요. 고통이 상당하죠. 저도 살인교사 폭행도 당하고 저 차에도 여러 번 튕겨버리고 뭐 음식물 테러까지 당했어요. 길바닥에 막 쓰러지고 청산가리까지 쳐먹이고 그랬어요. 진짜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값진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 파퓰리즘적으로 팔려지는 성향하고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어떤 긍정적으로 어떤 표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 인포메이션에서도 knowledge가 있고요. knowledge 그 위에 수준은 wisdom이 있는데 wisdom도 populism wisdom이 있고 real wisdom이 있어요. real wisdom은 퀄리티를 추구하고
추구하고 다른 자가 많지 않아요. real 그 wisdom, quality, 즉 질의 어떤 정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러합니다. 그 위의 어떤 수준은 각 분야에 통하는 원리까지 깨우치는 지혜고요. 더 위의 수준은 그 감에 이르려고 그 어떤 직감적으로 탁 들으면 알고 보면 알고 그 정도의 수준의 경지에 이른 분들도 전 세계에 있긴 하죠. 좀 더 위에 있는 것은 스피리추한 어떤 그런 영역이래요. 스피리추가 최고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어떤 지혜. 그것은 인문학적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거여서 저와 같은 사람은 2단 사이비를 예전에 20년 전에도 정확하게 거의 분별을 했었고요. 눈만 봐도 그냥 2단 사이비인지를 아는 그 직관력이 어마어마했었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다 이런 것도 캐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선한 눈을 가진 분들과 어떤 대화하는 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도 real wisdom과 real guru와 populism guru들의 어떤 과의 어떤 차이점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전부입니다.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 이상으로 36분 동안 아주 그 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팔로워도 없고 구독자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소수만, 저를 아는 분 소수만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 뭐 구독도 하지 마시고 팔로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끔 그 와서 어떤 내용인가, 뭐 철학자분들이나 혹은 그 컨텐츠업에 종사하시는 분 가끔 찾아와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제 거 다 뺏겨가지 마시고요. 저는 15년 전에 그 득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험블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늘 기부하고 구제하고 늘 그 어떤 돕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형성해야 내가 어떤 그런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도 내가 참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재생명리 욕심이 없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재생명리 욕심이 있었으면 그 어떤 값진 위스덤을 얻는 데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